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교회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 목회의 중요성과 주요 사례를 기획 보도합니다. 국내외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더 브릿지가 창업을 준비 중인 탈북민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신천지 포교 활동이 극렬해지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현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한국교회 목회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티비는 고령 세대 목회를 조명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고령 목회의 중요성과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후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됩니다. 2067년엔 국민 절반이 노인일 정도로 초고령 사회가 예상됩니다. 물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내 학생이나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령자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할 뿐 정작 고령자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게 사실입니다. 노인 성도들에 대한 복지적 접근을 한국교회가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노인 성도들은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7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될 때 노인들이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한 것은 늙고 병들었을 때 교회로부터의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돌봄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고령자를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교회에서조차 소외되기 일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선 70세가 되면 모든 직분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럼에도 고령 목회에 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 친화적인 목회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령 친화적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해요. 인식이 바뀐 다음에 전략이 나오는 거고 전략이 나온 다음에 목회가 나오는 거니까 인식의 변화가 우선이고요. 전문가들은 한국교회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 세대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이 은퇴한 후 교제하며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고령 친화 목회가 한국교회 전체로 확대돼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노년에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국내에는 3만 4천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정착하기도 어려운 탈북민이 창업하기란 더 어렵기 마련인데요. 창업을 준비하는 탈북민을 위한 토크 콘서트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장마당은 탈북민 창업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나누며 예비 창업자들끼리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IT와 미디어, 요식업,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부스가 마련돼 사업을 소개하고 정보도 공유했습니다. 탈북민 1호 출판 인쇄기업을 운영 중인 김인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할 때 지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처음에는 탈북민들끼리 자주 만나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더 브릿지는 국내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탈북민 창업을 도와 더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가 중국까지 세를 확장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피해자와 목회자들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천지의 중국 진출에 적극 대응할 것을 한국교회에 호소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신천지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가정이 붕괴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을 돕고 있는 이바울 목사는 신천지에 빠진 신도들은 각서를 쓰고 가출해 가족들은 행방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신천지 최대 거점으로 알려진 중국 대련에서는 최근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중국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를 사교 및 불법 사회단체로 규정하고 포교 활동을 금지한 겁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는 중국 정부가 한국발 이단 대응에 본격 나선 만큼 한국교회도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일본식 장기불황, 일명 재패니피케이션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주요 경제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저성장에 돌입할 경우 일본보다 더 심한 불황을 겪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티비 기도원정대가 독도를 찾았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함께했던 감격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문화개방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비롯해 사우디에 불고 있는 개혁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을 가리키는 재패니피케이션, 일명 제2의 공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에 허덕이는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 글로벌 마이너스 채권 규모가 커지고 안전자산국들마저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레리 서먼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의 공포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제2의 공포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티비 기도원정대가 독도를 찾았습니다. 구티비 기도원정대는 지난 24일부터 26일 울릉도와 독도를 찾아 한반도의 평화와 독도 수호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1년에 50일 정도만 사람의 발길을 허락한다는 독도. 계속된 기상악화로 독도를 방문할 수 있을지 불투명했지만 독도의 날이었던 25일 아침 기적처럼 맑아진 하늘이 기도원정대를 맞았습니다. 함께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울릉도와 독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땅임을 고백하며 독도 수호를 위한 기도의 불씨를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을 혁신적으로 개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열린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도 그중 하나입니다. 방탄소년단은 해외 가수 최초로 사우디 리야드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주인공이 됐는데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사우디에서 남녀 관객이 한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17년 부총리에 오른 빈살만 왕세자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으로 국내 총생산에서 관광산업의 비중을 10년 내 3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사우디의 개혁 바람이 중동권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량이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7월 이후에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은 28%에 달했습니다.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게 신고를 해도 마땅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데요.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하나은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조전을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강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조의문은 전날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받았고 같은 날 밤 늦은 시각에 빈소가 차려진 부산 남천성당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에서 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 거점 간 통행 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 시간은 30% 줄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서부 지역의 광역 급행철도 GTX를 추가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2배로 확충하고 서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에는 대심도 지하도로를 뚫는 방안이 본격 검토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가족 단위로 이민 오는 외국인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가족 이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동반 가족 이주와 관련된 F계열 사증 발급이 2010년 18만 9,112명에서 2018년 33만 4,317명으로 76.8% 늘었습니다. 가족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경기도로 전체의 30.4%로 나타났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인공지능이 바둑에 이어 대표적인 실시간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2도 접수했습니다. 딥마인드는 스타크래프트2 게임을 하도록 제작한 AI 알파스타가 게임 서버에서 대전을 펼쳐 그랜드 마스터 레벨 상위 0.2% 이내의 플레이어가 됐다고 국내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e스포츠에서 게임을 단순화하지 않고 최고 게이머 수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가 11월 3일 SNS를 통해 북한의 종교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엽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순교자의 소리는 최근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을 소개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북한 내 종교 탄압을 다룬 영화 상처를 소개하며 이런 계획을 공지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CWM 한국본부가 11월 25일부터 안산 한소망교회와 천안 든든한교회에서 CWM 전도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 전도 훈련을 통해 사명감을 갖는 교회 전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CWM 한국본부 대표 이종복 목사는 CWM 훈련은 팀 전도를 통해 전교인을 전도인화하는 역동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세계 에이즈의 날을 앞두고 에이즈 예방을 위한 디셈버 퍼스트 행사를 11월 27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합니다. 행사엔 김준명 전 연세대 의과대 교수와 탈동성애자인 박진권 아이미니스트리 대표, 이상길 계명대 의학학과 교수가 각각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약사회와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청소년 보호연맹 광주지부 등이 공동 주최합니다. 청각장애인 후원단체이자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역에 앞장서는 사랑의 달팽이가 11월 8일 영산 아트홀에서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청각장애 유소년 30명으로 구성된 앙상블은 세계 최초의 청각장애 유소년 연주단으로 타파, 편견을 깨트리다란 주제로 청각장애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편견을 연주회를 통해 깨트리자는 메시지를 담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